자, 우리 수능 특강 이제 첫 번째 단원으로 돌아와서 11페이지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열 두 개가 있고요. 가족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부등식이 만족한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는 어쨌든 뭐 an 수열이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식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 그랬고요. 지금 an을 뜯어내기 위해서 정리를 양변에 n을 곱해서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쓸게요. 양변에 n을 곱하면 n이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래서 an 수열의 제곱 빼기 1 부등호 방향 오른쪽 n을 곱합니다. 그러면 6n 곱하기 an 빼기 9n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기준이 an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의 제곱 이거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n 수열의 제곱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 6n 넘어와서 마이너스 6n 곱하기 an. 그 다음에 우변에서 마이너스 9n 제곱 넘어와서 플러스 9n 제곱 남은 거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an이라는 걸 마치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x로 봐도 좋고요.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6nx 그리고 상수항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이네. 오, 그러면 우리 부등식 2차 부등식처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9n 제곱 마이너스 1은 자, 9n 제곱은 3n 전체의 제곱이고 1은 1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보이죠? 보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3n 더하기 1과 3n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곱하기 전개하면 9n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둘 다 플러스를 주거나 둘 다 마이너스를 줘서 뭘 만들어야 돼요? 1차의 개수인 마이너스 6n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 오른쪽에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an 기준으로 보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다시 적어보면 an 빼기 3n 플러스 1 한 덩어리 an 빼기 3n 마이너스 1 한 덩어리 0보다 작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an을 하나의 그냥 미지수 x라고 본다라고 하면 2차 부등식이고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사이값으로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두 개가 누가 큰지를 봐야 되는데 는 0을 만족시키는 이 녀석은 an 값이 x라고 했을 때 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은 3n 플러스 1이고 는 0을 만족시키는 an 값은 3n 마이너스 1인데요. 뭐 3n 플러스 1이 3n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3n 플러스 1이 커요. 그렇다면 이 2차 부등식은 뭐다?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n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값 3n-1보다는 크고 an 3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an 수열이 어떤 녀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조를 잡을 수 있겠다. 일단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가조건은 여기서 끝내고 나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쓱 보면 분자의 루트 안에 an이라는 수열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쪽에서 유제 문제 풀었던 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힌트는 얻었을 거야. 좀 복잡한 녀석은 하나의 수열로 퉁 칩니다. 이거를 cn 수열이라고 퉁 쳐볼게요. 적고 시작해볼까? 어떻게 적을 거냐면 cn은 bn분의 루트 빼기 n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런데 bn을 cn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되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bn과 우변에 있는 cn 지금 이렇게 줄 거거든요. 는 cn. 그래서 bn의 위치와 cn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bn 수열은 분모에 cn 수열을 갖다 놓고 분자는 그대로 적자 루트 n제곱 더하기 n an 빼기 n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거를 cn으로 다 고쳤으니까 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필요하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전체 cn이라는 수열은 2로 수렴해요. 요 단서를 가지고 이제 가보는 거예요. 까지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녀석을 봤더니 an분의 bn이래요. 와, 우리 bn 구해놨거든. 그런데 an은 아까 구체적인 식이 없이 3n-1과 3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 어떤 수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이로 들어있는 거, 수진아, 이거 어떨 때 이런 형태를 써먹지? an 수열이 껴있잖아. 좌변도 우변도 뭔가의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끼워져 있는 녀석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샌드위치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발산이잖아. 요거 자체로는 이용을 못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 저 식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밀어넣기 전에 bn이라는 녀석을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왜냐하면 결국은 bn을 넣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유리화까지만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n 수열은 앞에 곱해 놓고요. 유리화를 하면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분모에 곱해지겠죠. 좀 복잡하지만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더하기 n이 될 거고 분자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할 거니까 앞에 거, 여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암산할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만 벗기면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n 제곱이니까 n 제곱이 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녀석은 n 곱하기 an 이렇게 되겠네. 요걸 bn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 구하는 식에다가 밀어넣어 볼게요. 리미트 한 번만 더 적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분의 한번 적고 갈까요? an분의 bn 구하세요. 이거였거든요. 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bn을 먼저 쳐다볼게요. bn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an으로 나누래. 어디 있니? an으로 나누래. 괜찮니? an으로 나눈다. an으로 나누면 an이 사라지고 요 남은 것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bn 분자에 있던 녀석이니까. 따라서 cn 수열에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 곱하기 an 더하기 n 분의 n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cn이라고 뒀던 거 우리가 임의로 뒀던 건데 이 녀석은 나 조건에 따라 아까 적어놨던 2로 수렴해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 an이라는 수열이 여기 껴있단 말이야. 그쵸? an이라는 수열이 여기 껴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활용할 건데 아까 우리 도출해 놓은 an의 범위 주어진 요식을 이제 활용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상태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인데 양쪽을 n이라는 걸 나눠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보이니? 그러니까 저 식을 이용하려면 n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분모 분자에 있는 n을 한 번씩만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보니까 여긴 아직 극한을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cn이라고 쓸게요. 자, 분자는 n으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분모는 첫 번째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으로 나눌 게 뭘로 나눠야 돼요? n제곱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n제곱 나누면 1이 될 거고 n 곱하기 a는 n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분모에 n이 하나 생겨야 되죠. 이런 구조가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항도 n을 나누면 1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와, 그러면 조금 전에 cn이라는 거는 2로 수렴하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관건인데 와 많이 보던 거야. 위에서 돌아갈게요.
an 수열을 n으로 나눈 것에 n의 무한대로의 극한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n으로 나눈다면 얘도 n으로 나눈다면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극한이거든. 그럼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3.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3. 그렇다면 가운데 끼워져 있는 n분의 an도 극한값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아래쪽에 표현해보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an은 3으로 수렴한다. 문제될 게 사라졌네요. 맞죠? 그래서 결론. 자,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배 곱하기 루트 안에 1 더하기 3, 4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4는 2니까 2 더하기 1은 3, 2, 6, 6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왜 늦었어? 그래서 찾느라? 자, 4번으로 가볼게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유형인데 자, 이런 유형은 보자마자 x의 2n제곱, x의 2n제곱 마이너스 1은 결국은 x의 거듭제곱, n이 변함에 따라 x가 거듭제곱이 변하는 거잖아.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을 우리가 케이스로 나누는 데에 맞춰져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x의 범위에 따라 극한의 결과, 그거를 fx로 정의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수렴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n을 무한대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차례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늘려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n이 1, 2, 3, 4, 5, 6 늘어나면 여기 봐봐. x의 2n제곱이니까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여기는 홀수 제곱 이렇게 x의 거듭 제곱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등비수열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공비가 x니까 x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수렴 조건 첫 번째는 거듭 제곱되고 있는 밑이 x인데 그것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잖아, 그지? 요거 풀어서 쓸게요. 요것을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fx는 한 번만 써놓고 아래쪽으로 쭈르륵 쓸게요. fx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거든요.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즉 거듭 제곱되는 밑이 x근데 그게 1보다 작으면 얘네들 거듭 제곱될수록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r의 n제곱에 n을 무한대로 보면 0이잖아, 그지?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거든 다 0으로 수렴해요. 와, 그럼 남은 건 뭐야? 1분의 마이너스 2. 그게 fx다. 즉 마이너스 2로 정의가 된다. 극한 정의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렴 조건 잠깐 했으니까 반대로 부등호를 반대로 돌려서 발산 조건으로 가봅시다. 짠! 요거는 뒤에서 또 한번 써먹을 내용이긴 한데 오른쪽에 잠깐 쓸게요.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극한 모양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각각을 보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공비가 큰 녀석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비가 2, 공비가 3이면 다 발산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비가 가장 큰 걸로 나누면 3의 n제곱으로 나누면서 안 적어도 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서 결국은 얘네들은 0으로 가고 남은 게 요거 1분의 4,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팁으로 예전에 드렸던 게 이렇게 봤을 때 어머나 n을 무한대로 가져가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여기서 공비가 가장 큰 걸 찾아서 개수비로 간단하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산 조건을 보면 결국은 뭐다? 발산 조건이면 발산하는 애들의 차수 결국은 여기 2n 차수가 같은 여기만 쳐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적고 갈게.
fx를 정의를 하는데 리미트 아이고 n이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위의 식을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할게요. 3x 2n제곱 플러스 1에다가 위에 2n제곱에 맞춘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은 따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이고 x의 2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발산 조건이니까 누구? 발산하는 애들 똑같이 맞췄다면 그것의 개수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의 fx는 뭐다? 3x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실수 영역에서 자,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두 번째 거는 안 썼지만 뭐예요? 바깥쪽이거든. x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 놓고 갈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구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남은 거 실수 전체에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남은 애들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세 번째는 x가 1일 때를 보자. x가 1이면 말 그대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홀수 제곱 1이고 짝수 제곱도 1이겠지. 1이니까 그치? 그러면 분모는 4, 분자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때 fx는 마이너스 4분의 1. 오른쪽에 쓰는 건 다 fx 정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해석했듯이 요거는 짝수, 요거는 홀수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짝수는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4,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이 조금 갈라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로 만나게 될 거는 이 녀석을 fx라고 했으니까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정식을 풀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크게 적용되진 않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에 그려놓을게요. 자, 구간의 기준이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잡아놓고요. 첫 번째, 1번. 그래서 지금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놓은 게 나중에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1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2를 그리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빵꾸, 1 빵꾸, 요 사이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고요. 두 번째, 그 바깥쪽으로는요 3x분의 1 요거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3분의 1이니까 형태 자체는 유리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어디?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되게 작죠? 이 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분의 1. 괜찮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다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1보다 큰 쪽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밑으로 이 정도 내려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자, 1번, 2번까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x가 1일 때는 1의 함수값을 찍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한 요 정도 찍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랍니다.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 기준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그거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정의된 함수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갈게요.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연습을 했던 거고 돌아가서 자, 이렇게 생겨 먹은 이렇게 정의된 fx에 a를 밀어 넣어 봤거든요. 그런데 앞에 a는 오케이 하나 들어갔는데 여기가 어머나 합성함수네. 그래서
F에다가 A를 넣었어. 이런 구조다. 그치? 그래서 다시 보면은 FA가 뭐가 정해지면 그거를 다시 밀어 넣은 게 두 번째 더해지는 항이다. 이렇게입니다. 준비됐죠? 그러면 지금 A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A를 다 더해보세요. 결국은 A를 구하란 얘기니까 우리 지금 A는 X값이에요. X값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놓고 fx를 정의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4개 구분한 거 순서대로 그대로 A를 지정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 x였는데 a라고 이제 바꿔볼게요. 우리가 a를 찾기 위해서 a의 범위 첫 번째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절대값 a가 1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요? 1번 fx에다가 x자리에 a를 넣어야겠지? 그게 뭐야? 이거란 말이에요. 즉 f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옆에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f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즉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저 식을 한 번 더 적어보면 fa는 마이너스 2였고 더하기 합성함수 f에다가 fa를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게 되겠죠. 해석 괜찮나요? 수진아 이해되니 요거? 그냥 받아 적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요 녀석을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뭘 넣은 거야? 명훈아,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그럼 왼쪽으로 정의된 대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2가 몇 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훈아 찾아봐. 마이너스 2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1번 구간이야, 2번 구간이야, 3번 구간이야, 4번 구간이야. 마이너스 2. 2번 구간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함수가 이 녀석이란 말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여기를 해석하고 있는데 밀어넣고 있는 x값이 마이너스 2면 그때 사용하는 f는 요 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요 x값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6분의 13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했어? 얘네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4분의 9여야 하는데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안 된다. 결론은 뭐야? A라는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은 안 된다. 주어진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절대값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볼게요. 그럼 두 번째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때 F라는 함수는 3x분의 1입니다. 적고 가볼까요? 그러면 A를 넣었으니까 FA는 3A분의 1 이렇게 이제 등장하겠죠. 와,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는 식을 한 번 더 적어보면 FA 자리에는 3A분의 1을 밀어 넣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F에다가 FA 결과인 3A분의 1을 집어넣은 걸 봐야겠죠. 채원아 맞지? 오케이. 하면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난관이 여기인데 F가 뭘 써야 되는지는 요 녀석이 어느 범위에 들어있냐에 따라 정해질 거예요. 3A분의 1. 그런데 A는 요런 범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녀석 옆에다가 3A분의 1의 범위를 찾아보기 위해서 A의 범위부터 다시 적어 볼게요. A는 1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출발했겠죠. 절대값 A가 1보다 크니까. 그럼 지금 우리 뭘 해볼 거냐면 3A분의 1 어느 범위인지 찾아볼 거야. 그렇죠? 그럼 일단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3 양수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돌아가겠죠. 그대로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뭐 해요? 뒤집을 거야. 뒤집을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3A는 1보다 크다. 얘네들 둘 다 양수죠. 뒤집을 거예요. 뒤집으면
3a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우변도 뒤집으면 1분의 1, 1이 될 거예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겠니? 채원아 어떻게 되겠니? 그대로 유지될까요? 뒤집어질까요? 양수 뒤집는다고 생각해봐. 2랑 3이 있어. 뒤집으면 2분의 1, 3분의 1이야. 누가 커져요? 2분의 1이 커지지.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또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음수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우면 일단 적어놓고 볼게. 여기도 3a분의 1 뒤집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거든요. 크냐 작냐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5가 더 작죠? 뒤집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어때요? 얘가 더 커.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짠! 괜찮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밀어넣고 있는 3a분의 1이라는 것의 범위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아? 아니, 미안. 요거는 3을 곱했는데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눈빛이 그랬던 거예요? 3 곱하고 이거 뒤집고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밀어넣을 3a분의 1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어때요? 3분의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단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살을 더 붙일게요. 지금 왼쪽부터 a는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줄이 3a분의 1이 3분의 1보다 작단데 계속 작아지겠냐? 아니요. 이미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음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괜찮죠? 또 오른쪽 거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a는 이미 음수입니다. 양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네요. 즉 0보다 작아야 해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와서 집어넣을 3a분의 1은요 0과 3분의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0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밀어넣는 값이야. 그러면 값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범위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효경아. 1번이죠. 0과 3분의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 사이는 1번 영역에 다 들어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1번의 함수 값인 함수식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3a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요게 1번의 결과값인 즉 들어가는 값이 얼마든 간에 요 범위를 가지면 1번의 결과인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 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A의 범위는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를 지금부터 찾아보자. 그대로 가볼게요. 3a분의 1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 플러스 2는 4분의 8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역수 뒤집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게 만들 수는 있대. 근데 주의할 게 있죠? A의 범위를 어떻게 가정하고 들어왔냐면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 절대값 씌우면 저걸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 만족하나요? 네,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는 A값 하나 들고 왔다. 지금 우리 아까 케이스 나눠놓은 것대로 하나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 4번을 할 건데 얘네들은 조금 더 쉽죠, 그죠? 빨리빨리 가봅시다. 3번, 이번에는 집어넣는 A값이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와, 그러면
3번이죠. 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집어넣는 값 관계없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즉 옆에다가 적어보면 F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면 위에 덧셈 다시 정리하면 F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 더하기 F에다가 그 결과인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은 걸 더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 해석입니다. 집어넣는 이게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다시 몇 번? 1번이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럼 이 결과는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그래서 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입니다. 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다? A는 1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F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식에 다시 밀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F에 마이너스 4분의 3 넣은 것 이렇게 구조를 잡아줄 수 있겠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어때요?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녀석이잖아. 이것도 몇 번? 요거 몇 번 구간? 1번 구간. 그러면 요거도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 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4분의 11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4분의 9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성립될 수 없다. 짠! 그래서 가능한 A들은 두 개밖에 없었고요. 얘네들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괜찮니? 청이도 됐니? 수진이 어때? 졸았니? 들었어? 간이 이해됐어? 명훈이는 어때?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 이거는 문제를 좀 읽어보고 쌤이 10분 정도 드릴게요. 이걸 풀어라 라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풀어볼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죠? 이걸 한 문제 한 문제 막 풀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해석만 먼저 하고 쌤이 10분 뒤에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다시 보고 정리를 해두세요. 혼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세요. 1번 두 양의 상수 AB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를 다 다루고 있는 중이네요. 그 다음에 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 말은 뭐냐면 x 정의역 범위가 0보다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fx 3차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 n도 섞여 있고 a도 섞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수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다. 인수분해를 해놓고 보죠. x 하나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anx 빼기 bn 이렇게 뭐 차수를 하나 낮췄지만 좀 만만해졌죠. 왜? 괄호한이 2차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그 아랫줄 fx는 x가 알파 n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결국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 거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어떤 x 값이야 라고 보면 되겠고 그때 x축과 만난대요. 자,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fx가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으로 돌아가서 fx 파란색으로 이제 인수분해까지 해놨는데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게 x값이 즉 여기서 알파 n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벌써 하나 보이죠? 뭐 인수분해 됐으니까 x는 0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정의역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왜? 양수 구간에서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가 될 수 없다야. 맞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알파 n이 될 수는 없어요. 양수를 구해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양수. 왜?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해도 저기에 존재해야지.
그럼 돌아와서 알파에는 어디 있겠니? 여기에 2차식이 0이 되는 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nx 마이너스 b 곱하기 n은 0이 되는 x값 중에 양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좀 귀찮더라도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알파인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x제곱 가져와서 쓸게요. 더하기 anx 마이너스 bn은 0 여기서 근을 먼저 찾아가지고요. 그 둘 중에 만약에 뭐 양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알파 n으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 적용해 볼게요. x는 오랜만이지. 우리가 아는 외우고 있는 공식은 2a 분해잖아요. a가 이때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a가 아니라 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분해 마이너스 b 말하는 b는 1차항의 개수예요. 1차항의 개수는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마찬가지로 b는 1차항의 개수, a는 2차항의 개수, c는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b제곱은 a제곱 n제곱 여기 b제곱이겠죠. 마이너스 4ac 그러면 플러스 4bn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양의 근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분모는 어차피 이니까 생략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문제 시작할 때 a는 양수, n은 자연수 그러면 거기 곱한 것에 마이너스를 주면 음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해 자체는 우리 뭘 찾고 있어요? 양의 해를 찾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얘를 상쇄시키면서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겠니? 없겠죠. 왜? 음수를 빼버리면 음수에서 또 빼버리면 음수니까. 그래서 남은 건 뭐다? 플러스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은 알파 n이라는 양의 근은 두 근 중에 양수로 존재하는 2분의 마이너스 an 더하기 루트 저 녀석 a제곱 n제곱 더하기 4bn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게 우리가 찾는 알파 n 양의 근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서 fx가 양의 구간에서 정의됐다라는 걸 해석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 fx는 x는 베타 n 또 특정한 x 값에서 뭐다? 극소다. 우리 많이 하던 거네, 그지?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명훈아 뭐부터 해? No. 리미트? 극대 극소. 뭐 배우고 했니? 미분 배우고 했지. 미분. 이건 수투 개념이니까. 그래서 f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nx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도함수가 2차고 역시나 이것이 0이 되는 x값이 그때 뭐야? 극대 극소의 후보가 된다 그랬죠.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베타 n이라는 게 극소라 그랬으니까 여기 는 0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 중에 하나가 베타 n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조금 전처럼 또 근해 공식을 적용해 볼게요. x는 이번에는 짝수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x 1차항의 개수가 2an 짝수니까. 그러면 식은 a분의 즉 3분의 1차항의 개수 절반이죠. 그것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절반 a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그러면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3b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지금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베타 n이라는 근인데 뭐라고요?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맞지? 그럼 같은 해석에 따라 베타 n이라는 근은 누구야? 양수가 나오는 3분의 마이너스 an 그리고 뭐? 플러스 루트의
그대로 a제곱 n제곱 더하기 3bn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수진이 어때? 그냥 근의 공식 복잡하게 써서 양의 근 들고 왔다. 이게 전부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줄 봅시다. 알파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봐서 24가 나오도록 해야 된대요. 알파 n으로 돌아가 봅시다. 알파 n 요 녀석이거든요. 요거의 n의 무한대로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 구조를 잠깐 보고 빨리 할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놈은 a가 양수니까 음의 무한대, 요 놈은 다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죠. 차수가 어때? 1차 제곱의 루트니까 1차. 뭐야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를 해야겠죠. 거꾸로. 그래서 유리화를 한 다음에 극한 보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게요. 그러면은 길쭉하게 빼고 분모 2 곱해 놓고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자, 순서를 얘네 둘의 위치 순서를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면 앞에 거 루트 빼기 뒤에 거 an 이렇게 되니까 분모 분자에 뭘 해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 곱할지 분모에다가 미리 적어 놓읍시다. 얘는 루트 a제곱 n제곱 더하기 4bn 그리고 부호 반대로 바꿔서 더하기 an 곱할 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반대로 곱하면 합차 전개가 될 거니까 요게 앞에 거니까 제곱하면 a제곱 n제곱 더하기 4bn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an제곱이니까 a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와 뭔가 원하는 모양대로 쭉 나오는 것 같아요.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다시 점검.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차수 비교 다시 한번 해봅시다. b가 양수였으니까 분자 1차, n에 대한 1차. 요 놈도 1차. 그 다음에 얘 별로 관심 없죠? 루트니까 여기가 뭐? n에 대한 1차. 그러면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리미트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b로 갈 수 있겠죠. 따라서 분모 2 곱하기 괄호 열고 첫 번째는요. 루트의 a제곱 n제곱 요 항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계수가 뭐야? 루트 a제곱. 근데 a는 양수니까 그냥 a로 나오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a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4b로 나오겠죠. 짠! 극한값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분모는 4a, 분자는 4b, 약분하면 a분의 b가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게 문제에서 24라고 줬어요. 와, a와 b의 관계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a분의 b는 24. 괜찮죠? 그 다음에 베타 n으로 가봅시다. 베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보내보자. 방금 했던 거 한 번만 더 합니다. 맞죠? 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 극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베타 n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분모 3 곱해놓고요. 부호 반대로 바꿔서 곱할 거니까 루트를 먼저 쓸게요. 루트 a제곱 n제곱 더하기 3bn 플러스 an을 곱하겠죠? 그러면 분자는 루트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번엔 암산할게. 루트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면서 a제곱 n제곱이 튀어나오는데 an을 제곱하면 또 a제곱 n제곱이고 뺄 거잖아. 그럼 남은 건 3bn 이렇게 되겠죠. 3bn. 그럼 3, 3 날리고요. 이렇게 날리고 자, 아까처럼 n을 무한대로 극한 보내봅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본다. 그럼 분모 분자가 전부 몇 차? n에 대한 1차 계수 b로 수렴한다. 똑같죠? 그러면 첫 번째는 a, 뒤에도 a, 분모는 여전히 2a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n 계수 b 이렇게 되겠죠.
와, 다 왔네. 따라서 얘는 2a분의 b가 될 거고요. 우리 아까 a분의 b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쪼개서 씁시다.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분의 b 대신에 24를 밀어 넣으면 12다. 이렇게 뭐 결론은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 양의 근을 들고 와서 n에 대한 식이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의 유리화를 통해서 극한 보내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수 n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편하죠. 4n 제곱은 2n 전체의 완전 제곱인데 그게 1창의 개수 마이너스 4n의 절반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쁘게 x-2n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와, 그러면 얘는 x축과 2n,0에서 접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크게 이제 많이 쓰진 않으니까 조그맣게 그려놓고 볼게요. 좀 그리긴 해야겠네. 여기 2번 밑에다가 좀 조그맣게 그리긴 하는데 구분은 되도록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 정도로 그려놓고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음수 쪽으로 좀 많이 빼야 돼서 요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2n,0에서 x축과 접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적당히 한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2n이야. 꼭지점 x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위의 점 n, n제곱 그러면 n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절반 여기 있겠네, 그치? 그래서 n, n제곱은 여기 있겠네요. 2차 함수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의 접선, 그럼 접선은 요렇게 그어줄 수 있겠지. 그거를 L, 접선 L이라고 하자. 와, 그럼 접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미분 활용해야겠죠? 특히나 위의 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x좌표 넣자.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 이거 표시 잘 해야 돼요. x축과 만나는 곳이 a야. y축과 만나는 곳이 b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다라고 하면 x절편이 a, y절편이 b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겠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줄의 중간쯤 선분 AC와 선분 BC가 되도록 같게 되도록 즉 A에서의 C까지 거리와 B에서의 C까지 거리가 같게 되도록 X축 위의 점 C를 잡으래요. 짠! 다시 말하면 지금 L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곳과 Y축과 만나는 곳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C를 잡아보란 얘기야. 같은 거리에 있는 C.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한 요 정도 C를 잡아주면 A에서 C까지 거리와 B에서 C까지 거리가 같다. 그 점을 C좌표라고 하자.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지? 여기까지 세팅할 수 있겠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C의 X좌표, C좌표 찾으라는 거네. 그것을 AN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것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래요. 요거는 밑줄 쳐놓을게요. 외접원이 갑자기 등장했네. 무슨 얘기일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Rn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거 전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건데 극한 구하래요. 식을 다 찾으란 얘기다.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가봅시다. 미분해야겠죠. f 미분합니다. f'x는 그대로 가볼게요. 2x-4n 되겠고 n, n 제곱, 즉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거기에 위의 점 x좌표 n을 넣어요. n 넣으면 2n-4n이니까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그러면 접선 L이라고 했던 녀석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마이너스 2n 열고 n, n 제곱을 지나가니까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n
더하기 y좌표 n제곱. 따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3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좀 수월하게 구했네. 이거 x 어디 갔니? 미안. 여기 x 2n 기울기 x 그 다음에 상수항 3n제곱.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n. 맞네요.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 위에 우리 그렸던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절편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x 절편이 a라고 했는데 요거는 y 값이 0이겠죠. 그러면 y에 0 넣고 x를 찾으면 마이너스 2nx 넘겨서 2n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3n 그리고 y가 0 이렇게 x절편을 찾을 수 있고요. y절편은 너무 쉽죠. 표준형으로 이미 구해놨으니까 x가 0일 때 y는 3n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n에 대한 식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C의 X좌표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팅합시다. C점에 X좌표를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0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어요. 따라서 첫 번째 단서가 AC, BC 선분이 같아야 되거든. AC 선분과 BC 선분이 같아야 해요. 그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루트 씌울 거잖아. 그게 조금 귀찮으니까 제곱해서 같다고 비교해도 괜찮겠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A와 C예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입니다. 어때? 아까 그림 그렸듯이 이거는 둘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위치상 C가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A의 좌표 2분의 3n 빼기 C의 좌표 x 그것에 제곱한 것과 괜찮죠? 같다. BC는 다시 돌아와서 얘네 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거 제곱할 거니까 루트 없애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x좌표 차이는 x 빼기 0은 x니까 x제곱. y좌표 차이는 y좌표끼리 빼면 뭐 0 또 빼는 거니까 그것의 제곱은 9n 4제곱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개할게요. 4분의 9n 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마이너스 3nx 더하기 x제곱. 와, 너무 다행으로 x는 두 개가 안 나오겠군요. 양쪽 x제곱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C의 x좌표 찾을 수 있겠다. 자, 마이너스 3n 이항할게요. 3nx는 9n 4제곱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9n 4제곱 더하기 4분의 9n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C좌표의 X좌표인 X는 양변을 3n으로 나누면 첫 번째 마이너스 3n 세제곱 더하기 두 번째 9를 3으로 나누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n 하나 나눴으니까 n 1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의 X좌표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를 AN이라고 하세요. 하나 찾은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는데 요거 그림을 잠깐만 좀 크게 그려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쯤에 왔다시만하게 이따시만하게 그릴게요. 이제 C를 위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C였고요. 조금 전에 찾아놓은 X좌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정도가 B라고 하고 B에서 C 길이가 요 정도인데요. B에서 C 길이와 똑같이 C에서 A 길이가 똑같은 여기 이등변 삼각형 했었어요. 그리고 A, B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접선 L이 지나는 두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외접원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자, 뭐 중학교 개념도 있긴 하지만 외접어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원에서 배웠죠. 뭐야? 외접어 나오면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삼각형의 외접원 사인 법칙. 어떤 거였냐면 이건 조그맣게 뭐 안 그려도 되고요. 선생님은 한번 표현해 볼게.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A라고 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라고, small a라고 하고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관계식이 뭐였죠? sin A 분의 마주보는 길이의 비율은 뭐다? 지름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었어요. 오랜만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편의를 위해서 C쪽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반지름을 찾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식을 적어 봅시다. 이거 그대로 사인 세타. 그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파란색 선분인 선분 AB가 외접원의 지름, 즉 여기 반지름을 RN이라고 표시해 줬으니까 지름은 2배겠죠? 그래서 2배의 R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RN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선분 AB 표시하고 사인 세타 표시하고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선분 AB부터 찾아봅시다. 선분 AB. 선분 AB는 어디 있어요? 짜잔. 아까 AB 요거 두 개잖아요. 그치? 선분 AB. 다시 말하면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있는 원점까지 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입니다. 그냥 구할 수 있겠죠. 또는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루트 바로 씌울게요. 루트에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인데 어차피 하나씩 0이니까 A좌표 제곱하고 B좌표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9n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Y좌표가 3n 제곱이니까 그것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9n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간결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잘 봐봐. 루트 안에 일단 개수부터 쳐다보면요. 둘 다 9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9를 묶어내면 루트를 나오려면 3으로 나오면 되지. 그 다음에 n을 쳐다보니까 앞에 거는 n이 제곱 2개, 뒤에는 n이 4개나 들어있어. 그러면 공통인수 n 제곱을 묶어내고 루트로 나오면 n 하나 나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n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루트. 그럼 결론은 루트 안에서 9n제곱을 꺼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4분의 1이 될 거고 두 번째는 n제곱이 되겠죠.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를 했어요. 선분 AB는 이렇게 생겼다. 자, 분자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해결하러 가볼게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인 세타 구하려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좋게 뭐가 보여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여요. 와,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만 사인 세타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읽어주면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뭐가 필요해? BC 선분의 길이가 필요해. 그리고 원점 O, B, 여기 O라고 할게요. O, B 길이는 이미 B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C 길이를 더 찾아오자. 여기다 쓸게요. BC 길이는 찾아올 건데 가만히 보니까 애초에 여기 BC 길이와 AC 길이가 같다 그랬거든. 그렇죠? BC 길이와 AC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전개해 나갈게요. 요 놈은 AC 길이랑 같아. 그러면 AC 길이라는 거는 그림 그려놨을 때 AC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냅다 빼면 되겠지, 그지? A 좌표에서 C 좌표를 빼면 되겠다. 그러면 A 좌표는 아까 찾아놨던 2분의 3n
이고요. 빼기. 그 다음에 C 좌표는 아까 찾아놨던 거 AN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저거 뺄 거거든. 그러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네. 따라서 플러스 3n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n 이렇게 되겠다. 지금 이거는 A 좌표에서 C 좌표를 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정리는 자 내림차순으로 3n 세제곱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3n은 통분하면 4분의 6n 뒤에 빼기 4분의 3n 그러면 더하기 4분의 3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찾기 위한 BC 선분의 길이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게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여기 아까 직각삼각형에서 BC 선분 분의 BO, OB 선분입니다. 쓸게요. BC 선분 길이 분의 OB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조금 전에 구한 BC 분모에 밀어 넣고요. 3n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n 그 다음에 OB는 B의 좌표인 3n 제곱 밀어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공통된 부분이 많네요. 가만히 보니까 분모의 뒤쪽에 있는 1차 n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개수들이 전부 3이 들어있죠. 3 일단 나누고 n도 차수를 하나 줄일 수 있겠다. 그럼 분자는 n 하나 남고요. 분모는 n 제곱의 4분의 1 이렇게 남은 구조. 조금 더 이쁘게 하면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요게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는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 Rn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구나. 바로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외접원의 반지름 Rn은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선분 AB 길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분수 쓰고요. 사인 세타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처음부터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분모에 사인 세타인 n제곱 더하기 4분의 1 분의 n 이렇게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는 아까 구해놨었죠.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3n 곱하기 했던 거 그대로 또 밀어 넣을게요. 3n 곱하기 루트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n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또 정리. 요거 분자끼리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더 할 게 없네. 숫자부터 미리 쓰겠습니다. 2분의 3. 그리고 번분수 처리에 따라 분모의 분모가 분자 녀석이랑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n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어디에? 루트에 곱해질 거야. n제곱 더하기 4분의 1. 물론 요거를 n제곱 플러스 4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라고 나타내도 되는데 그럼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Rn 구했어요. 더 정리를 안 할 건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을 Rn을 아까 구해놨던 AN으로 나누어서 극한을 보내보래요.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즉 Rn을 AN으로 나누래.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있는 식, 이 식을 전체를 AN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아까 AN 구해놓은 게 마이너스 3n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n이에요. 마이너스 3n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n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만 이제 쳐다보고 진행을 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그러면 n의 차수를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분모 봤더니 차수는 요 녀석 볼 거고요. 3차.
분자 봤더니 차수는 2차에다가 루트의 2차니까 1차 이렇게 되겠죠. 어머? 그러면 그 녀석의 개수만 쳐다보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따로 식 정리 없이 최고차항의 개수 비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분모분자 3차로 동일하니까 3차의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되겠어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3, 분자는 2분의 3. 따라서 3, 3 약분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할수록 좀 이거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극한을 보낼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만 잘 잡아주면 되니까 알겠죠?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번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왕 한 김에. 자, 3번을 하기 전에 쌤이 예시를 조금 적어 드릴게요. 3가지를 적을 건데 우리가 하던 그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예시 첫 번째. 이건 선생님 마음대로 쓴 건데 이제 포인트를 잘 보면 좋겠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 곱하기 4의 n제곱. 이거 극한 구하세요. 방법만 볼게요. 방법이 중요하니까. 자, n이 거듭제곱인데 아까 얘기했던 등비수열의 극한이거든. 이럴 때 극한값은 뭘 본다 그랬어요? 공비가 큰 걸 본다 그랬어요. 그지? 그럼 사실상 3의 n제곱은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요 녀석의 개수 b로 적용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2.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야 돼. 그런데 얘는 1보다 큰 숫자들을 가지고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크기 관계가 다른데 얘네들이 분수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공비가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2배의 2분의 1의 n제곱 빼기 3분의 1의 n제곱.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야. 위랑 아래랑 다른 거는 위에서는 공비가 3, 4, 1보다 큰 녀석이었고 밑에 공비는 2분의 1, 3분의 1, 1보다 작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분모 분자에 2의 n제곱을 곱해도 되고요. 위에 거랑 패턴을 같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눠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2의 n제곱을 곱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합시다. 2의 n제곱을 곱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2의 n제곱 곱하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2의 n제곱이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도 3분의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공비 3분의 2는 1보다 작아서 n을 무한대로 보면 0으로 갈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도 관계는 여기에 값이 와요. 그쵸? 얼마? 2. 얼마? 2.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공비의 형태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공비의 차이가 서로 있으면 거기서 누굴 본다? 공비 큰 것을 쳐다본다. 요 룰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런 꼴이, 즉 서로 다른 공비의 n 거듭제곱의 극한이 적용될 때는 공비가 큰 것의 개수비로 따진다. 이렇게 좀 일반화를 시켜놓고요. 그럼 공비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까지만 보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공비 같은 거 쓸게요. 3의 n제곱 더하기 2배 곱하기 3의 n제곱 분자는 3배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4배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3의 n제곱을 다 나누면 개수들만 남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비가 서로 같은 애들끼리라면 이거는 개수 그대로 계산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돼요. 자, 열심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절대값은 나중에 보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걸 쳐다볼 건데 지수 먼저 쳐다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어떤 덩어리, 요 덩어리가 같죠? 그 덩어리에 2n제곱이 있고 2n 플러스 1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덩어리, a 플러스 1이 똑같죠? 그것에 n 플러스 1, n제곱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n 거듭제곱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식을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자, n 거듭제곱에 맞춘다 그러면 분자의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지금 차수가 뒤에 거가 n제곱이라서 앞에 거의 2n제곱을 n 거듭제곱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분자의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을 밑으로 하고 지수가 n 플러스 1이니까 n 지수에 맞추려면 a 플러스 1을 한번 밖으로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1을 하나 꺼내고 a 플러스 1의 n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밑에 거는 a 플러스 4분의 1이 밑인데 지수가 2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일단 하나는 꺼내야겠죠. a 더하기 4분의 1 하나 꺼내놓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을 해서 n제곱을 하면 되죠. 지금 n 거듭제곱에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써놓으면 되겠네요. a 더하기 1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극한을 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n 거듭제곱을 다 맞춰놨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밑이 적용되는 걸 봐야 돼. 밑이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구분을 잠깐 하죠. n 거듭제곱 맨 앞에 적용되는 이거는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밑으로 작용됩니다. 맞죠? 그거랑 같은 녀석이 누구예요? 요 녀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은 덩어리인데 이게 n 거듭제곱이 적용되는 밑. 등비수열로 따지면 등비수열의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쌤은 R1이야 이렇게 명칭을 줘볼게요. 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거듭제곱이 적용되는 녀석이 또 누가 있냐? 뒤에 있는 a 플러스 1입니다. 요 녀석이 n의 밑, 요 녀석이 n의 밑이죠. 공비잖아. 그래서 요 녀석은 R2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전체 구조 자체가 어때? R1과 R2를 거듭제곱해서 극한을 보내는 그런 구조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R1, R2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여기 예시로 들었던 뭐 3, 4 관계 또는 2분의 1, 3분의 1 관계 또는 3, 3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여기다 공간이 뭐 충분하니까 여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같은 걸 먼저 볼게요. R1과 R2가 같으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세 번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뭘 하자 그랬어? 공비가 다 동일하면 개수들만 계산하자 그랬거든. 맞죠? 개수들만 가져옵니다. 개수들이 누군데? 곱해져 있는 애들이거든.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얘기하면 R2를 이항한다 그러면 R1에서 R2를 뺀 게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A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항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거부터 봅시다. 그럼 R1에 해당하는 거는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빼기 R2에 해당하는 거는 A 플러스 1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는 전개까지 해볼까요? A 제곱 앞에 거 곱한 것의 2배 2분의 A 뒤에 빼기 A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앞에 제곱하면 상수항은 16분의 1 뒤에 빼기를 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5 와,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이게 0이 되는 A 값을 도출해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양변에 16을 곱하면 16a 제곱 빼기 8a 빼기 15는 0을 만족하는 a를 찾아와 볼 수 있겠고요. 인수분해는 뭐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지만 한 번에 갈게요. 4 곱하기 4, 5 곱하기 3에 위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즉 마이너스 20 더하기 12 마이너스 8 맞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두 개예요. 4분의 5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해서 도출한 거냐? 다시 돌아가 보면 공비가 서로 같을 때 만족하는 A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비가 같을 때는 무슨 계산을 한다 그랬죠? 개수끼리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우리는 공비가 같을 때는 개수를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고,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이거 극한의 절대값을 씌워놨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고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R1, R2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야. 따라서 우리 정리해놓은 여기서 개수들만 쭈르륵 들고 와볼게요. 그럼 분자의 첫 번째 개수는 1, 두 번째 개수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모의 첫 번째 개수는 A 플러스 4분의 1, 두 번째 개수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 밀어 넣겠습니다. 분자는 1 더하기 A 플러스 1, 분모는 A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공비가 같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래서 는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절대값 분자는 A 플러스 2, 분모는 A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짠. 자, 그런데 문제가 이 결과가 10분의 3이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10분의 3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절대값이 10분의 3이 되는 거는 두 가지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3. 13이네요. 쏘리. 13.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3이 되는 걸 이제부터 찾아볼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할 거는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A를 찾아가지고 제가 맞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거꾸로 A를 넣어서 절대값 씌운 게 10분의 13이 되는지를 봅시다. 그게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게요. A가 4분의 5면 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절대값 분자는 4분의 5 더하기 2 4분의 13이 되겠죠. 분모는 4분의 5 더하기 4분의 5 2배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짠, 이렇게. 그러면 4랑 2랑 약분. 와, 깔끔하네요. 10분의 13. 되네. 따라서 요 녀석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왠지 두 번째 건 안 될 것 같지만 해봅시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는 또 밀어 넣습니다. 절대값. 분자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니까 4분의 8을 더해야겠죠? 4분의 5. 그 다음에 분모는 4분의 3을 빼면 4분의 2, 2분의 1. 절대값. 암산하면 2분의 5죠? 짠. 와,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네. 탈락. 괜찮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절대값 안에 공비가 서로 같은 애들의 극한값은 개수비로 결정이 되는, 개수끼리 계산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공비가 같도록 하는 A값을 찾아보니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10분의 13이 나오는 A값은 4분의 5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죠. 얘네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야? 누가 크냐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큰 걸로 간다고요. 따라서 여기 공간이 조금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번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2번. 이번에는 한쪽이 크다라고 결정을 내보겠습니다. 즉 R1이 R2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잘 봐. 아까는 1번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2번에서는 R1이 크다 그랬으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크겠지. 그럼 어디로 가냐면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2차 부등식, 아까 방정식의 해가 요거 두 개였으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거야.
그래서 1번의 결과를 활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A의 범위는 큰 거보다 크다, 즉 4분의 5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누구냐? 공비가 첫 번째 R1이 공비 R2보다 클 때야. 이때 뭘 본다 그랬어요? 큰 것의 개수비를 본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R1이 큰 거였으니까 R1의 개수비는 요것만 쳐다보면 된다고. 그렇죠? 되게 쉽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하는 극한은 절대값 개수만 들고 오면 되니까 A 플러스 4분의 1분의 1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고요. 이 결과가 10분의 13이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1번처럼 A 값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범위로만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절대값식을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겠죠. A 더하기 4분의 1분의 1이 양수 10분의 13일 때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할게요. 13일 때 그러면 요게 13, 13, 13, 13이니까 요거 여기서 바로 A 구할게요. 미리 구해놓은 거 적겠습니다. A를 뚝딱뚝딱 구해보면 얘는 52분의 27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52분의 27이 여기 범위를 만족하는 녀석이냐고. 없죠. 왜? 4분의 5는 1보다 큰 숫자고 마이너스 4분의 3은 음수야. 음수 아니면 1보다 큰 숫자여야 되는데 얘는 양수지만 1보다 작은 숫자죠. 안 된다. 그럼 여기선 두 번째 A 플러스 4분의 1분의 1이 마이너스 10분의 13인 거. 요건 어떻게 하냐면 뒤집은 다음에 4분의 1 빼면 돼요. 그렇게 계산해서 통분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조금 뭐 귀찮은 일이라 시간도 없고 바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52분의 53 이렇게 돼요. 어머, 그러면 음수인데 음수 구간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맞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은 녀석이잖아.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따라서 요거 허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R1보다 R2가 큰 거. 다시 말하면 R1 빼기 R2가 0보다 작은 것.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번엔 A의 범위가 사이값으로 존재하겠죠. 즉 음수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양수 4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를 가지고 출발한다. 자, 그러면 R2, 즉 두 번째 뒤쪽에 있는 공비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극한으로 다시 돌아오면 R2라고 표현된 녀석의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1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네. 따라서 1분의 A 플러스 1이 극한의 결과가 될 거고 그게 10분의 13이 되는 A를 찾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절대값 풀어주면 A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3이 될 거고요. 두 가지겠죠. A는 자 플러스 10분의 13이면 1을 빼면 10분의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0분의 13이면 마이너스 10분의 23이 될 거예요. 이거는 계산 간단하니까 바로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A의 범위는 요거거든. 여기에 들어있는 녀석이기만 하면 돼. 누구겠어? 요 녀석 가능하겠다. 그치? 그런데 얘는 이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범위를 벗어나죠. 아, 따라서 둘 중에 되는 녀석은 앞에 있는 하나, 1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됐다. 결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은 3개가 등장을 하고요. 이 3개를 합해보세요. 뭐 끝까지 되게 지저분하게 가네요. 결과는 4번에 있는 130분의 6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뭐 분수 계산 같은 거는 좀 스킵을 했는데요. 요거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풀어 보시면 이제 방향이나 이제 감이 좀 잡힐 겁니다.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